제3장 길림 시절 1. 선진 사상의 탐구. 나는 집에서 한 달가량 머무르다가 서울까지 새고 이듬해 정월 중순에 무성을 떠났다. 내가 길림에 도착한 것은 행인들의 왕래가 본잡한 한낮이었다. 길을 물을 때마다 아버지 친지들의 주소가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들고 온선을 놀려가며 종이장을 번지는 것이 거치장스러울 것 같아서 나는 미리 내가 찾아야 할 거리와 본지들을 머릿속에 다 외워두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도시의 번창한 풍경은 첫 순간부터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지대에서만 살아온 나를 위압하는 상 싶었다. 나는 개찰구를 나선 다음에도 가슴을 치미는 흥분 때문에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나를 새 생활이로 부르는 신천지에 약동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본 도시의 풍경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에 물장사꾼들이 많은 것이었다. 물의 도시로 이름나 한때는 선창이라고도 불렀다는 고장인데 음료수가 부족하여 저렇게 물장사만 성행해 가니 길림이라는 도예지의 생활이 점점 각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었다. 물 한 모금에도 숲 하나를 튀겨야 한다는 도시 생활의 중압이 첫걸음부터 심신에 육박해왔지만 나는 그 중압에 저항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쭉 펴고 활개를 치며 도심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다. 길림역에서 북산 방향으로 뻗은 차로가를 따라 얼마쯤 걸어가니 도시를 성내와 성외로 구분하는 성벽이 보이고 조양문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는 성문이 보였다. 조양문 가까이에는 신계문이라는 성문이 있었다. 길림에는 조양문과 신계문 외에도 파호문, 림강문, 복수문, 덕승문, 북궁문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매 성문을 장작상 군대가 지키고 있었다. 풍화작용으로 군데군데 허물어진 길림의 고색 창연한 성벽은 이 도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시라는 느낌을 주었다. 길림은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고장이었으나 별로 낯이 설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던 것이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랬는지 모른다. 나의 수첩에는 내가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할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지들의 주소가 10여 개나 적혀 있었다. 오동진, 장철호, 선정도, 김사원, 현묵관, 현익철, 현묵관, 고원암, 박기백, 황백화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길림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이었으며 내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나는 의례 방문의 첫 순서로 오동진을 선정하고 차루가와 상부가 사이에 있는 그의 집부터 찾아갔다. 사실 그때 나의 마음은 은근히 긴장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처럼 주선해준 화성의숙을 중퇴한 것 때문에 오사령이 못마땅히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동진은 이전과 다름없이 나를 반갑게 대해주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고 길림으로 온 사연을 말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중한 표정으로 머리만 끄덕이었다. 소문도 없이 길림에 불쑥 나타난 너를 보니 너희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버지도 숭실중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중퇴하셨더랬지.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폭 이후에는 아버지가 결심을 옳게 하셨다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6달 만에 의숙을 포기하고 길림으로 온 그 결단성이 놀랍다. 길림이 리상에 맞는 고장이라면 여기서 너의 우물을 파거라. 나의 길림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 오동진의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역시 오동진다운 활달한 사고방식이라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길림에 와서 공부하게 된 바에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와 동생까지 데리고 서울가 이주하여 여기다 살림을 펼 걸 그랬다고 하면서 서운해하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을 때에도 오동진은 우리 어머니에게 김 선생의 친구들이 많은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여러 번 권하였다. 어머니는 그 권고를 고맙게 여기면서도
무성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양지천에 산소가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어떻게 길림으로 훌쩍 이사를 가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날 오동진은 자기의 수하에서 서기로 일하는 최일천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오동진이 서기 자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최일천에 대해서는 나도 일정한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의부 내에서 문장가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이날의 상봉을 계기로 하여 나와 최일천은 그 특별한 동지적 유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오동진은 나를 삼풍잔에 데리고 가서 독립운동자들에게 인사시키었다. 그 독립운동자들 속에 김시우가 소개신을 써주면서 만나라고 하던 김사원도 있고 정의부 경호대장으로 활동하는 장철호도 있었다. 삼풍잔이란 삼풍요관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요관을 잔이라고도 한다. 김사원과 장철호 외에도 이 요관에는 이름 모를 독립운동자들이 많이 와 있었다. 삼풍요관은 태풍 앞 정미소와 함께 길림에서 독립운동자들이 숙박소 겸 연락장소를 이용하는 2대 거점이었다. 조선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도 삼풍요관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 요관 주인은 선종도 목사의 동향인이었다. 그는 평안남도 증산에서 살다가 선 목사의 권유로 길림에 들어와 삼풍요관을 운영하였다. 간판은 요관이지만 기숙사나 공회당과 같은 인상을 둬주는 그런 집이었다. 삼풍요관에서 일본 용사관까지의 거리가 100m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길림지방 정탐활동의 총본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 용사관의 문전이나 다름없는 요관에 밀정들과 경찰들이 그처럼 촉수를 들이고 찾지 못해 애를 쓰는 반일 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찾아드는 것은 재미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자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면서 그 요관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실제로 삼풍요관에서 애국자들이 붙잡혀가는 불상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도를 내온 다음에는 이 요관을 자주 이용하였다. 김사오는 김시우의 소개신을 보고 나서 나에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김강이란 조선 사람이 길림 육문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시내 신흥 사회계에서 세운 사립학교인데 길림에서는 그중 경향성이 좋다는 것이었다. 길림 육문중학교가 경향성이 좋은 학교라는 것은 사회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길장일보가 이 학교에 대한 보도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이었다. 길장일보는 벌써 1921년에 육문중학교를 경영은 참담하나 성적이 매우 훌륭하여 사회각계의 찬조를 받는 학교라고 소개하였다.